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또 같이 볼 종목 대한항공. 지난번 언제였죠? 지난주였나요? 이번주였나요? 대한항공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카카오도 한번 찍고 다시 또 대한항공 코멘트를 드리려고 왔습니다.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좋지는 않았는데 대한항공은 사실 뭐 시가 대비 막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진 않았어요. 오전에 상방 시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후 턴에 지수 영향을 좀 받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거는 뭐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.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의 추이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들락날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후 턴으로 갈수록 다시 강해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.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27만 주였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8만 9천 주기 때문에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근데 또 이게 보니까 메릴린치랑 CS네요. 이게 중소형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인데 대형주 영역에서는 그래도 좀 양반이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얘들도 나름 굉장히 또 큽니다.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소형주에서는 맨날 막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빼버리고 올린 다음에 빼버리고 이런 짓 많이 하지만 대형주에서는 다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. 연기금 매도가 이틀 동안 거의 20만 주가 나왔는데 물론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. 금투가 이틀 동안 매수해주다가 오늘 하루 매도한 거는 어제 들어온 수량을 거의 그대로 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를 좀 지켜주고 있는, 견조하게 좀 방어해주고 있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. 외국인이고, 어제 이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. 그때 역시나 대한항공의 지금 화두는 화물입니다. 1, 2분기 결국 대한항공이 버틸 수 있던 그 매출처는 화물 운송이었는데,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경제 상황이 뭐 둔화니, 뭐 침체니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도 빠지고 금리 인상 올라가느냐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사실 대한항공에게 지금 아직 장기적으로 모멘텀이나 그런 리스크들이 해소됐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막 크게 개선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여객 수요 회복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주에도 뉴스 보니까 굉장히 그 또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가항공사.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일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, 대한항공은 이 저가항공사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대한항공에게는 사실 중국,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,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해외여행의 수요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나야 되고, 이거를 지금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아마 화물이랑 밸런스를 계속 맞춰 나가려고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비행기 자체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좌석을 뜯어가지고 보통 이 화물 항공기로 운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 화물기로 운영하던 것들에다가 다시 의자를 달아가지고 여객용으로 뭐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마 그 화물기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. 이게 운행 횟수나 그런 운항 횟수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100% 돌아오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막 이제 다시 또 직원도 뽑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객 수요는 차츰 올라갈 거고 화물 수요는 이제 조금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이 3분기 실적 이게 1분기, 2분기 때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연장선에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나서 이 2분기와 3분기를 턴으로 이 코로나가 좀 점차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 여행객들, 그다음에 일본의 뭐 무비자 막 우리나라 그 국민들 무비자로 막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화물과 여객의 증가와 감소 이런 걸 잘 맞춰 나가야겠죠. 경기가 둔화되면은 화물 쪽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화물 항공료 이런 것도 피크아웃이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잘 맞춰 나가야 될 것 같고 유가도 문제죠. 지금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. 대한항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는 유가입니다. 유가가 결국 티켓값을 좌지우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방이 다시 또 멈췄어요. 이게 지금 오늘도 오펙 플러스 해가지고 뉴스 나왔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주변 중동 국가들한테 압력을 막 넣었다고 하죠. 지금 오펙 플러스의 메인은 사우디랑 러시아입니다.
그래서 이 미국이 또 삐졌죠. 그래가지고 사우디한테 어떤 제재를 넣겠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오전에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유가의 가격을 쉽게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유가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포지션일 때 하방을 보여주는데 근데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는 포지션, 달러가 올라가고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포지션을 잡아도 유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. 결국 감산 이슈. 예. 지금 둘이 완전 신났어요. 예, 러시아랑 사우디랑 이때 다 하고 싶은 거죠.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환율입니다. 예, 원달러 환율도 꾸준하게 체크해야 되는데 환율은 지금 당장 어떻게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아직 금리 인상이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 일단 미국 시장만 해도 두 번 남아있죠. 11월, 12월에 FOMC 남아있습니다. 11월은 0.75, 그 다음에 12월은 0.5 정도. 0.75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5번 연속으로 하는 거죠. 11, 12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. 그러면 또 역시나 환율에 문제가 생길 거고 결국 대한항공은 기름을 달러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. 좀 인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주가는 역시나 이 구간을 지금 넘냐 못 넘느냐의 싸움이에요. 여기서 만약에 한 번에 터치 못하고 주가가 밀린다 하면은 다시 한번 밑에서 돌려잡고 와야 됩니다. 지금 단기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대한항공이 추세를 지금 당장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요 구간이죠. 이 자리는 지켜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해가지고 이 열려있는 갭 구간을 메꿔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장기로 보면은 사실 나쁘진 않아요. 장기로 보면은. 왜냐면은 악재 반영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내려온 게 2만 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? 어느 정도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지 않았나,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이번 주, 내일,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결국 22,000원에서 이제 24,000원으로 올라가주는 요 구간을 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네이버에 허브경제TV에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예전에는 아이디 알려드렸는데 지금은 카카오톡 채널이에요. 카카오톡 여시고 그냥 요 검색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 하시고 채널 추가 하신 다음에 메시지로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체험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이쪽으로 메시지 주시면 되십니다.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높죠.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것처럼 시장도 쉽지 않습니다. 과거 코로나 때랑은 좀 다르죠.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과 과거의 시장은 접근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 인지하시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 저희랑 무료 체험 일주일 도 받아보시면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접근해야 수익이 좀 나는구나, 이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수익이 빠르게 나는구나,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보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또 굉장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시장은 뭐 물론 하락을 길게 거의 1년 넘게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또 이와 반대로 올라가는 시기도 올 겁니다. 그 시기까지 잘 대응하시고 잘 버티시고 잘 준비하시면은 또 수익을 과거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기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